대한민국에 팩스가 온다. 부 5세대 6세대 KFX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안녕하십니까. KKND 시청자 여러분. KK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K벤입니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2부에서는 K플렉스 회의론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KFX 찬성론의 주장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들에 의해 KFX에 대한 정보들이 과대 포장되는 경우도 보았고, 반대로 K-POP 팩스가 가진 결점들을 과장되게 부각시키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정보도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의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 참 쉽지 않죠. 여러분께서는 혹시 최근 몇 년간 KF-16과 F-15K 같은 미국산 전투기들의 전자전 장비, 부품을 필요할 때 수입하지 못해서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의 경우 23만 개가 넘는 부품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마음대로 정비할 수 있는 부품이 고작 39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전투기를 제작한 민간 기업에게 유지관리를 맡겨서 운영 비용을 낮추는 성과 기반 군수제도 PVN의 경우 국내 업체가 아닌 보잉 같은 해외 업체에게 맡긴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또한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F-35 도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입 가격만 언급할 뿐 F-35의 수명, 주기 동안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도입 가격의 몇 배에 해당될 정도로 비싸다는 이야기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무기가 반드시 최선의 무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국방은 최고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무기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부 내용을 보지 못하셨다면 일부부터 챙겨보시고 본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미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KFX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6개 항목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1. K-POP 팩스는 종종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묘사되고 있지만 정작의 팩스를 설계한 개발자들은 4, 5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K의 팩스를 설계한 것이라고 항상 밝혀왔다. KFX의 본래 컨셉을 잘 살펴보면 한국형 F-22 랩터라기보다는 오히려 제한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 F-16에 가깝다. 2. 한국의 많은 관계자들은 개의 팩스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실제로 K-POP 팩스 프로그램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발 지연과 정치 공세에 시달려왔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리스크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KFX의 항전 장비에는 최첨단 전투기에게 기대되는 모든 첨단 시스템이 통합될 것이다. 4K 팩스 블록원이 경우 무장을 기체 외부에 장착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는 전투기의 단면적이 늘어나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과 같은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비한다면 스텔스 능력은 확연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블록 수리를 예정하여 최종적인 목표는 진정한 의미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임을 천명하고 있다. 5. 대한민국이 해외 팩스 전투기를 실제로 양산 도입하여 공군 전력으로 운용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공이 될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나라들 중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집약시키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후 그 외에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무기 구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요 국내 방산기업 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기회를 열어주고 향후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KFX의 개발에 얽힌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KFX의 본래 목적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X4에서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이엔드급 전투기가 아니라 미들급 전투기를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KF-X에 대한 비판 논리를 펴는 사람들 중에는 2030년 전력화 예정인 KF-X이지만 그때면 중국과 일본에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판인데 게임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박수창 기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KF-X가 전력화될 때까지 공군 전력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쓸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수입하자는 뜻입니다. 박수찬 기자의 기사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군안 밖에서는 10여 년에 걸쳐 FX의 성능을 끌어올릴 여유는 없다는 우려가 많다. 공군 X4에서5 전투기는 노후화가 심해 전력 공백이 우려가 크다. KTX가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받을 시기는 2030년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F-35보다 발전된 6세대 전투기가 중국,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낼 시점이다. 2016년부터 약 5년에서 10년 동안 제한된 성능을 지닌 5세대 KF-X가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지닌 주변국 공군과의 대결에서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박수찬 기자는 2016년에 실전 배치되는 KF-X가 10여 년 후인 2030년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쯤이면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의 6세대 전투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5세대 전투기인 F3에 관한 이야기를 2번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만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30년 초 중반에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주장일 뿐 실제로 예정대로 진행될지조차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에서도 고성능 전투기일수록 본래 잡은 예정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을 만큼 전투기 개발에는 수많은 지연 요소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FX도 감론을박에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 이후 FX의 개발 과정은 정말 다행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순조로웠던 것도 우리에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수찬 기자도 스스로 지적했듯이 처음으로 개발된 전투기는 실전 배치되기 전까지 무수한 시험 비행과 무장 장착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전력화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5세대 전투기에 F3가 정말 여행의 유행으로 203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한다 해도 전력화되는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전력화는커녕 개발 자체가 여의치 않아 지지부진해지면 2050년도 좋고 2020년도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1993년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미 공군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호주 공군의 F-35가 기총소사 연습을 하다가 기체 균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낮은 가동률도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물론 F-35는 공군 해군 해병대의 요구 조건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충족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개발 기간이 걸렸다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선진국인 러시아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8발을 F-35와 비슷한 시기부터 개발하고 있었고 프로토타입을 2006년에 출시하려 했으나 계속 지연되다가 2010년에 들어서서야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0년인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양산 체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개발도 이런 지경인데 6세대 전투기를 10여 년 후인 2030년대에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밀리터리 초보인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주한 미군의 존재가 있는 한 중국이나 일본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박수찬 기자도 월간 디펜스리의 안승범 기자와 함께 K플렉스 개발로 생기는 공백을 FA50에 업그레이드를 통해 메우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불과 작년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위협이 목전에 닥친 것처럼 외국 전투기 수입을 논하는 것도 뭔가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점은 5세대 전투기인 K플렉스 블록을 왜 자꾸 일본의 35나 중국의 J12 비교하려 드는지 않는 것입니다. KFX 블록1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가진 F-16 대체기로 계획된 미들급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KFX 블록을 완성된 5세대 전투기인 F-35나 J-20에 비교하며 성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비교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J-50이나 일본의 F-3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려면 적어도 FX 블록3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졌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가 불러온 오해일 뿐입니다. 현재 KM플렉스가 담당하게 될 임무는 미국에서 도입 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에 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F-15EX가 F-22나 F-35를 보조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 최강 미국마저도 모든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장 탑재력이 떨어지는 5세대 스텔스기를 무장 탑재력과 타격력을 갖춘 4, 5세대 전투기로 보완해가며 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FA-18F 슈퍼모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스기인 F-35C가 원정을 먼저 타격하고 슈퍼 호넷과 라울러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전면 공습을 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인 F-35C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지는 확고부동합니다. KTX도 바로 이런 FA-18F 슈퍼 호넷과 같은 입지를 지닌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미국 이외의 외신도 K플렉스가 실제로 비행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 국산화의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이 만들어낸 유럽 파이터 타이푼이나 미국이 만든 F-16을 상회하는 수준의 슈퍼-16을 만드는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이 실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수찬 기자는 FX의 무장체계가 빈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당장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블록1, 2, 3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KFX의 진화적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